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얼마 전 출소한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에게 들었는데, 사건 이후 이사간 주소를 가해자가 달달 외우면서 나가면 보복해서 때려 죽이겠다고 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사건 이후에 이사한 주소를 그 가해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사 가셨어요? 그 오피스텔에서 이사 가셨는데 그 주소를 가해자가 알고 있대요? 네. 그 얘기를 구치소 동기가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치소 안에서 계속 달달 외우고 있대요. 그래서 아니 제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무지막지하게 발로 머리를 가격당하고 끌려가 구사일생으로 도망간 사건인데, 가해자가 어떻게 이사를 간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어처구니 없게도 범인이 은밀히 알아낸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후 피해자가 범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소송 당사자는 소장에 주민번호와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범인이 소장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해 주어야 할 법원이 나서서 피해자를 보복 위험에 노출시킨 것입니다. 주소는 편리하기도 하지만 사생활 정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노출이 되면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소는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택배를 시키기만 해도 업체의 주소 정보가 넘어갑니다.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흥신소에 돈 몇십만 원만 챙겨주고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2020년에는 이석준이 흥신소 업자에게 50만 원을 주고 피해자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소를 1시간 만에 알아내 찾아가 흉기로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참극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주소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소장을 제출할 때 주민번호와 주소를 기입하도록 하고, 주소를 몰라 주소 불명으로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주소 보정을 명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이 주소 보정 명령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즉, 소송 과정에 당사자의 주민번호나 주소 등 사생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셈이죠. 이렇다 보니 보복이 두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복범죄 관련 사건은 2018년 268건, 2019년 294건, 2020년 298건, 2021년 434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프랑스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제3자의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오스트리아도 피해자 정보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복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점차 사생활 보호에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법원 직권이나 피해자 요청에 따라 소장의 신상 정보를 가리게 하고, 상대방이 주민등록 발급 등을 요청할 때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별도 주소를 지정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아가 아예 주민번호도 없애자는 사회적 논의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거주지가 노출되지 않는 사서함과 같은 공적 주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송달 영수인 제도라고 하여 법원 서류를 당사자가 지정한 곳에 송달하는 제도가 있기도 합니다. 서둘러 제도적 개선이 되길 사법부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돌려차기 사건을 통해 보복범죄 위험에 무방비 상태인 민사소송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급어발 오명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